최근 거의 10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대에 여기는 박사를 못하는데 헬스 대학원에 있으면서 1950년대, 60년대 디자인사 연구를 진행했었고 2010년대부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와 관련된 한국의 도시사, 그러니까 저의 관점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20세기 디자인의 역사는 20세기 중산층의 역사인데 한국 중산층의 역사는 아파트의 역사이기 때문에 20세기 한국 디자인의 역사는 20세기 한국 20세기 아파트 서울 아파트에 살던 중산층의 역사다 뭐 이런 관점으로 아파트의 역사를 쭉 봤고 사실은 아파트의 역사 아파트 제가 이제 디자인 연구자로서 뭐 기존의 도시 연구가라든지 건축 전공하신 분들이 아파트를 보시던 것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아파트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아파트에서 살아가던 한국의 중산층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가는지 아주 좀 노골적으로 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개조가 되어가는지 근대적인 인간으로서 개조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에 좀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산층 행위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 생계 부양 4인 핵가족이라고 하는 모델이 상업화 도시화와 더불어서 아파트라는 공간을 거주 공간을 하고 중산층으로서 진입을 해나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파트의 역사도 아니고 중산층의 역사도 아니고 아파트하고 중산층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나가는지 그래서 중산층은 어떻게 변화가고 그 변한 중산층의 상황에서 한국의 아파트는 또 어떻게 변화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하게 해왔는데요.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아까 전에 제 첫 저작이라고 해주신 서페이스 연대기에서 썼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실패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혁명이라든지 굉장히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어떤 담론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팽배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찬반, 양론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부분적이긴 하지만 자동주행 자동차들이 실현됨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최근 한 2010년대 초반부터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알파고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충격특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시대 미래 예술의 가능성이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흐름들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과학기술,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본다기보다는 디자인 연구자로서 디자인에 영향을 준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좀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에 대한 인터랙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그런 담론들이 대중적인 판본으로 유통이 되는 어떤 일련의 시기들이 있고 또 그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들이 약간 사그라들 때쯤 되면은 인터랙션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불과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한 바로 알파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는 사실은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9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맥킨토시의 운영체제를 뺏겨가지고 윈도우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윈도우 95라는 소프트웨어를 내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와 맞물려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연구소에 램으로 깔려 있었던 인터넷들이 전화선을 따라서
깔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정점은 2007년, 2008년 이제 아이폰이 등장하는 시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인터랙션과 컴퓨터,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이 한 15년 정도 굉장히 급속히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혁신들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이러면서 이제 4차 기술혁명에 대한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적으로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한예종 학생들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교양서적에 마샬 룩만의 언더스탠딩 미디어가 네 번째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언더스탠딩 미디어는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제가 알기로는 절판됐었어요. 그 책 자체가. 그 책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이 돼서 그러니까 그 몇 번째 그러니까 한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롭게 그 대중적으로 인쇄돼가지고 다시 찍히기 시작한 게 94년, 95년, 96년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혁신이 대중적으로 어떻게 인터랙션과 관련된 기술적 혁신들이 대중적으로 인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됨으로써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담론이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의 담론의 상황들로 봤을 때는 마샬 룩만의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여기 지금 영어 이론이라든지 문화 이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발터 베냐민에 대해서 발터 베냐민 논문을 하나 정도 읽어보셨을 텐데 발터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든지 발터 베냐민의 그 본인 그분의 에세이 전집이 영역되기 시작한 게 98년, 99년,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선집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선집 한국만 있었고 유통이 됐었었고 그것도 근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오력이 많았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문화 담론에서의 어떤 마샬 룩만이라든지 발터 베냐민이 재등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인터랙션과 인간 컴퓨터에 대한 인터랙션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담론들이 필요했었고 그 담론들이 역사적으로 20세기 역사를 문헌학적으로 뒤져보니까 뭐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발터 베냐민의 저작, 1950년대 마샬 룩만의 저작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당대의 어떤 테크노문화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핵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1950년대, 60년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도약 혁신들이 1950년대, 60년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앨런 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스크린 베이스된 디지털 미디어를 접할 때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관문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여러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할 거예요. 공기 같은 거지.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한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MS 도스 사용해 보신 분들 계세요? 대충 이제 7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도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도스를 일련의 명령어 체계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명령어 체계를 통해 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컴퓨터에게 입력을 시켜서 컴퓨터가 실행에 옮기게끔 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했었던 OS 체계인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이 1970년대에 나옵니다. 그거의 제안자 혹은 발명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앨런 케이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이고 그 사람은 뭐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가서야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하는 튜링상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1950년대, 60년대에 엔지니어들, 미국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멘탈리티를 지각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인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1950년대, 60년대의 어떤 과학적인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공학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에
미래를 결정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앨런 케이의 이 문구를 소두로 뽑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인터랙션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뭐 이상하지 않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MS 도스를 사용해서 타이핑 운영체계를 타이핑을 쳐가지고 명령어를 치고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어떤 접근법을 사실은 인간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89학번인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카이스트를 다녔는데 뭐 전산 기록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클릭질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이핑을 쳐서 명령어를 하든지 명령어를 쳐서 넣던지 아니면은 내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마치 외국어를 사용하듯이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조작해야 된다는 사고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는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를 하나 정도를 안다라는 거였어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71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애플2라는 게 나오고 애플2의 유사 제품으로서 뭐 삼성의 SPC1000이라든지 게임 좋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MSX라고 하는 또 그 8비트 컴퓨터 포맷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컴퓨터를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운영체계에 대한 랭귀지뿐만 아니라 특히 애플이라든지 SPC1000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이라는 랭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컴퓨터를 샀을 때 애플2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나 제 친구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뭐 USB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테이프 레코더로 녹음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저장해가지고 옮겨다니면서 친구가 짠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한다든지 게임을 내 컴퓨터로 옮겨가서 해본다든지 그런 식이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컴퓨터의 운영 체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기술적인 혁신들이 산업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도비라는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픽사라는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DIY가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소비재, 내부 소비재 같은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인터랙션 단문의 등장과 긴밀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제가 프로그램, C 언어 프로그램 수업을 듣는다, 전산학 개론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관계. 내가 기계의 언어를 얼마만큼 활용할 줄 아는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코렐드로우라고 하는 벤타기관의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대학원에 가면서 어도비가 지금의 어도비와 같은 형태로 포토샵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숙도로 구성이 되면서 등장하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사용 포맷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기반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91년, 92년, 93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아무도 인간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의 표현을 쓰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을 하게 됐었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든지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주목받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샬 맥루한은 텔레비전에 매혹됐었고 발터 베냐민은 아직 헐리우드화되지 않은 어떤 뭐 유럽의 야방가르드 영화라든지 아직 프로토타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헐리우드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혹돼 있으니까 그 당대에 뉴미디어가 등장을 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중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 1920년대, 30년대 발터 베냐민, 1950년대, 60년대 마샬 맥루한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는 관점이 이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